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제가 성공적으로 실행한 다이어트입니다. 본질적으로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도 좋은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식단 구성의 방법입니다.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먹을지에 대한 식단이 구성되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섭취 방법에 관련된 간헐적 단식에 대하여는 다른 비디오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도 자신에게 100%꼭 맞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건강과 신체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맞춰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은 없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로 살을 뺀다는 것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 개념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케토 다이어트에서부터 그 개념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케토 다이어트는 케토시스 다이어트 또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극단적으로 높여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여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케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고지혈증이 있는 제 몸 상태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저탄수화물 섭취라는 개념만 빌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는 것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다이어트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저에게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적격이었고 이러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도 잘 어울리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원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그동안 비축해 놓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소모해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실행하기가 쉬우며 대부분의 다른 다이어트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소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극단적인 소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적게 먹는 소식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식단 구성이기도 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당뇨병의 주적인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서 혈당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장점으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식습관에서 탄수화물 식단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더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행이 용이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의 섭취를 줄이고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어렵게 일일이 음식물을 따지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 음식, 즉 우리가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는 가능한 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가능한 다이어트 기간만이라도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에는 우선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분해되고 섭취되는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당, 과당 등이 있고요. 이당류에는 설탕, 유당, 메가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당류, 이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음료수나 또는 간식류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거의 모든 음료수들에는 많은 양의 단당류나 이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절대로 이러한 가공 음료수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벨에 무가당 또는 100% 과일 주스라고 써져 있는 것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섭취 금지 대상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먹거나 착즙해서 먹는 생과일 주스도 혈당의 급격한 피크를 유발하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과일을 정 드시고 싶으시면 생과일을 씹어 드시고 가급적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과일은 껍질에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가 많고 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어 혈당의 급격한 피크를 조금은 늦춰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집중 기간 중에는 당뇨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과일의 섭취를 가급적 줄이시고, 또한 섭취하신다 하더라도 소량으로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권장드리는 음료수로는 설탕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 스타일의 묽은 블랙커피나 녹차 등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로는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 등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음료수들입니다.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가급적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의 음료수를 수시로 섭취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때의 음료수는 무설탕, 무가당 음료수여야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아주 마일드하게 블랙으로 드셔야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는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 원두 가루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직접 추출해내는 에스프레소 커피보다는 인스턴트 커피에 물을 많이 타서 숭늉처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다이어트 중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냥 맹물이나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은 많이 마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커피나 차 종류는 물 대신에 수시로 마시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커피든 차든 진하게 타서 마시면은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 등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이 과다하게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묽게 타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시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원두 커피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카페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과 아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는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혈 등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카페스테롤은 종이 필터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거나 또는 인스턴트 커피에는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제품을 만드는 가공 과정에서 카페스테롤 성분이 제거되거나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립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회피하여야 할 탄수화물이 다당류인데요. 대표적으로 녹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각종 국수 등을 포함한 분식류와 과자, 빵 등
간식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당류 탄수화물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들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가급적 철저하게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모든 종류의 과자와 빵 종류를 회피하셔야 합니다. 감자칩, 비스켓, 초코파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가공 간식이 해당됩니다.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식빵, 단팥빵 등 모든 종류의 빵도 섭취 금물입니다. 몸에 좋다고 선전하는 통곡물로 만든 빵 종류도 섭취 금지 대상입니다. 그 외에 밀가루나 녹말, 전분가루 등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이나 국수류 등도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짜장면, 짬뽕, 칼국수, 잔치국수, 수제비 등 국수 비슷하게 생긴 것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이나 쌀가루로 만든 음식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래떡, 시루떡, 송편 등 각종 떡 종류 드시지 마십시오. 밀가루로 만든 빈대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볶이도 드시지 마십시오. 쌀밥도 가급적 드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실 때에는 가급적 그 양을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을 때 나오는 공깃밥이 있으면 반만 드십시오. 백해무익한 라면은 무조건 끊으십시오.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모든 종류의 음식이 섭취 금지 대상입니다. 달달한 음식, 예를 들어서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등도 당연히 섭취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은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물은 섭취 가능합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웬만한 종류의 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많냐 적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채소류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상대적으로 쌀이나 밀가루 등 가공식품보다 그 양이 훨씬 적고 또한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그나마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방해하여서 늦춰줍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종류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십시오. 이러한 채소 섭취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양에 비해서 칼로리가 아주 낮아서 배불리 먹고도 섭취되는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공복을 덜 느끼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영양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섬유소 또한 풍부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장내세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피크를 방지하여 줍니다. 흰 쌀밥 대신에 보리밥이나 콩밥 등을 권장합니다. 콩은 강낭콩, 대두콩, 검정콩, 렌틸콩 등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이러한 콩들을 여러 종류 섞어서 밥을 해 먹으면 생각보다 달달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흰 쌀밥 대신에 100% 콩밥 또는 보리쌀 30에서 50%의 콩 종류 50에서 7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어 먹어도 좋습니다. 쌀로 된 밥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디실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통곡물로 된 밥을 지어 드시면 생각보다 맛이 훨씬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몸에 좋은 곡물이나 콩 종류가 많습니다. 값도 아주 저렴합니다. 꼭 국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몇 종류의 곡물류나 콩류를 섞어서 밥을 해 드시면 생각보다 훨씬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저 습관에 젖어서 흰쌀밥을 고집하기보다는 맛 좋은 콩류나 기타 곡물류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나 계란 등도 권장하는 좋은 음식이고요. 올리브 오일 등 질 좋은 식물성 기름도 과다하지만 않게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알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도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충분한 섭취 대상입니다. 다만 소고기나 돼지고기 섭취 시 포화지방산이 많은 비계를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는 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입니다. 닭고기도 껍질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튀긴 닭보다는 삶은 닭이나 바베큐로 구운 닭을 권장드립니다. 한우는 등급이 높고 가격이 비싼 고급육일수록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블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것이며 억지로 만든 이 동물성 지방은 우리의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살코기를 권장드립니다. 돼지고기 살코기는 소고기 살코기보다 질기지 않고 연해서 비계 없이 먹더라도 부드럽고 씹기 편해서 목에 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선류 또한 권장식품입니다. 다만 요즘은 바다 오염이 심해져서 참치, 통조림 등의 과다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고요. 생선에는 반드시 세균이나 기생충을 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식단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식단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